네, 태백 시장님 모시고 민선 6기 2주년 관련해서 성과들, 내용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주년 기념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또 풀려가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2014년 7월 1일이 이제 민선 6기 취임하는 그 날이었는데, 시간이 이제 금방 반이 지나갔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시정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정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서 상당히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었고, 또 효율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하죠. 지역의 어떤 가장 큰 현안이었는데, O2 리조트 문제가 지난 2월 4일 날 국내 재계 아주 그 10몇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업에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절차가 인수 절차가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법적인 등기부 절차가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O2 정리에 따른 각종 그 세금이 체납된 부분 들어와서 한 700억 정도가 우리 시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추경이 편성됐는데, 근데 이게 한 3,800억이 넘으니까 태백시 개청 이래 어떤 최대 규모가 됐고, 또 더 나아가서 재정 자립도 강원도 1위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가. 네, 아주 좋은 그런 현상이 왔고, 저희 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깨끗한 태백 만들기, 스위스풍의 도시를 만들자 해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도시 전선 지중화 사업, 인도블록 교체 사업, 이런 것들이 시내에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도시가 너무너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강남에 살지는 않지만은 강남 못지않게 우리는 살고 있다, 생활 수준은. 그래서 인도 환경이라든가 도시 주거 환경, 그다음에 자연 녹지 공원 조성,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많이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민선 5기지요. 5기 2010년부터 시작했던 그 사업들이 단절이 되지 않고 6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내도 준공이 됐고, 장성도 준공이 됐고, 철암도 준공이 됐고, 이제 통리도 지금 하는 중에 있고. 근데 이게 외곽지를 확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시가 한 5년, 10년 정도만 되면은 정말 유럽풍의 깨끗한 자연 환경을 보유한 그런 고원 산악 도시로 분명히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되면은 여름에 있던 문화예술 행사를 많이 좀 유치를 해가지고, 체육이나 유치를 해서 이 여름 한철에 우리 태백이 제조업이 아닌 제3의 어떤 컨텐츠, 그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문화, 예술, 음악, 미술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전국의 많은 분들이 와서 시원한 곳에 자고 또 피서도 하고, 이런 자연 환경을 이용한 독특한 우리 태백만이 가질 수 있는 관광 컨텐츠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태백이 요새 그렇지 않아도 태양의 후예 때문에 많이 뜨고 있기도 한데요. 네. 또 새로운 문화예술 행사들이 이어진다면 정말 제3의 콘텐츠가 완성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아직도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은 좀 더 해결해야 된다, 남은 과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제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 네.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이제 거시적인 거, 또 미시적인 거, 또 장기적인 거, 중기적인, 단기적인 거, 이렇게 우리 다 구분해가지고 현안을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달 말에 세트장이 어느 정도 부색을 갖출 겁니다. 그게
군부대의 협조를 아주 많이 받아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추가로 편성해 가지고 충분히 세트장 와보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느낌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달 말쯤 이제 완료할 그런 계획이고요. 아마 7월이나 8월쯤 돼가지고 이벤트를 하나 지금 계획하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스탠바이 준비 다 됐다. 이제 니네 와라. 우리가 관광객을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두 번째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게 웰니스 항로화 산업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항로화 하면은 사람이 늙지 않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항로화 산업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 있을 수 없는데, 근데 이 항로화 산업이 아마 지금 시장 규모가 14조쯤 되고 한 5년 뒤에 20조까지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그 항로화 산업 이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산업이냐니까 늙지 않는 산업인데 늙음을 줄여주는 그런 산업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화장품 있잖아요. 네. 기능성 화장품, 네. 주름 개선 화장품, 그 다음에 뭐 피부 좀 하얘지는 미백 뭐 화장품, 칫솔도 마찬가지, 치약도 마찬가지고. 우리 160억짜리가 이제 시범적으로 들어올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치약, 칫솔 하고, 그다음에 샴푸도 이제 탈모 예방하는 이런. 이게 이제 고지대에서 나는 그런 그 자원들이죠. 뭐 산나물 있고 조리대 가지고 하니까 뭐 좋더라야. 그게 다 항로화 산업이거든, 그게.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큰 공장을 안 만들어도 한 20명, 3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소규모의 어떤 간의 수공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어떤 태백에서 만들어진 항로화 산업을 해가지고 집약을 했을 때 앞으로 이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생산력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 스위스가 그 산지에서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시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큰 물건 못하니까 산지에 많으니까 조그마한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정밀기계 산업이 상당히 발전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해가지고 정렬해가지고 이게 관리만 잘 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될 것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예, 이렇게 준비하시다 보면 사실 뭐 다들 찬성하거나 뭐 전적으로 뭐 다들 매달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힘든 점도 있을 거고,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한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있죠. 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정책을 딱 수립을 하기 전에 네. 이래저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행정 내부에서 한번 해보자는 어떤 의기투합이 되면은 절차는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돼서 한번 해보겠다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죠. 해봐가지고 이걸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참 좋을 것 같지 않느냐 해가지고 예산 뽑아봐라, 예산 얼마 뽑아가지고 이제 딱 시작을 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게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전선을 하늘 전봇대 그 지저분하게 있는 거를 땅 밑으로 였는데, 땅 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얼마나 장사 안 된다고 반대를 해요. 차들 택시기사들은 또 땅을 다 파놓고 나니까 장사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의 어떤 반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게. 근데 그걸 이제 한 빨리 6개월이나 1년에서 빨리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동네가 깨끗해졌거든. 그러니까 그 동네 주변의 집들도 수리가 들어간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안 살고 집 수리 들어가고 깨끗하게. 이 동네가 하나의 어떤 시내 같은 경우는 거리의 백화점이라 그래요, 저는.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지. 그런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으니까 이 소위 말해서 브랜드, 떠나려 하던 브랜드가 다시 와서 물건을 확대해 놓고 하니까 강원랜드 젊은 친구들, 우리 태백의 학생들, 태백 학생들도 한 5,500명쯤 된단 말이에요. 네. 전체 학생이. 중고생들이요? 초중고생. 초중고생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좀 소비층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시내 이런 점포들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내 인구 좁은데도 불구하고 시내 점포들이 운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주변 지역의 주변 지역과 어떤 공생하는 부분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생활권이라든가 이게 이제 같이 접목이 되니까 주변 지역과 같이 어울려서 도시를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긴축재정을 한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토도 있고 예, 해서 예. 여러 가지 긴축재정 한 성과가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아직도 해결 안 된 건 이제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이 좀 아직 미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강원랜드 2단계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이분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추진하기는 조금 그 망설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강원랜드 측에서. 네. 그럼 이걸 왜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무슨 사업을 하려면은 특히 이 고품격이죠 이런 게 네. 그냥 일반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설계 용역 R&D 센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연구 용역하는 어떤 그런 기술진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가 어떤 동네고 자원은 어떻게 돼 있고 자원 분포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럼 이 자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연구 용역이 지금 제로단 말이에요. 제로. 연구 용역 상태가. 보십시오. 민선 시대 돌아가지고 축제 하다가 지금 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관광산업도 돌렸잖아요. 네. 관광지 만들어가지고 난리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스포츠대 유치했어요. 스포츠대 유치해가지고 또 몇 명이 와서 몇 명 효과가 있니 했는데 관광산 축제도 이게 너무 남발되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떨어져 안 되겠다 하지 말자. 그다음에 관광지 다 해놓고 안 오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스포츠 단지 하다 보니까 한두 개 오는데 그 다음에 2억 가지고 2억 달라 하던 그 회사들이 올해는 3억을 달래.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안 된다. 다른 데는 4억 준대. 4억 준대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게 다 고갈이 돼서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또 제조업을 유치해 못해요, 이제는. 이제는 자연의 어떤 지역에 맞는 환경, 그걸 찾아가지고 지역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지역으로. 지역 그 자체가 자원이고, 지역 그 자체가 문화예요. 그 자원과 문화를 활용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관광 상품을 못 시키고 있는데, 어디 가서 뭐 펜션하고 뭐 다 똑같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독특하게 네. 그 도시만의 못하죠. 특징을 네. 살려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강원랜드도 그렇지만 이제 폐강 지역으로 태백이 요즘 이제 얘기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뭐 정부의 폐강 정책에 매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폐광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정부의 방침으로 볼 때는 폐광은 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감산 석탄 정책에 대해서 감산 정책을 하고 소위 말해서 채탄 양을 줄이고 또 그게 근무하는 인원을 점점 줄인다는 거는 나중에 물론 뭐 조그맣게 명맥만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그 명맥이 지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럼 우리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게 뭐냐? 빨리 대체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 인구가 지금 2만 명이 빠져나가면은 2만 명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석탄이었다면은 이제는
생활화학 해가지고 뭐 한 300명이나 500명 할 수 있게끔 그런 공장 만들고, 그 다음에 화장품 공장 또 한 300명, 500명 할 수 있는 그런 공장 만들고, 그럼 1000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다른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거든. 대체할 수 있는 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뉴스완이 새로 강원판과 함께 TV가 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축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나오는 거죠? 네. 뉴스원 코리아가 강원도의 어떤 새로운 언론의 장을 여는 그런 책임 있는 언론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과거의 언론이 단순히 어떤 지역 주민을 위한 계몽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은 지역 주민 플러스 지역 사회와 함께 가는 어떤 파트너로서 지역 발전에 큰 이익을 담당하는 그런 그 언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자분들의 현장감도 중요하고 발로 뛰는 그런 현장감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부서라든가 또 일을 하는 정책을 제안한 그런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은 단체장이라든가 또 시의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그 의견을 토대로 우리 지역이 바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